5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몸사랑 우이숙 원장님께서 과학으로 증명하는 걷기의 힘, 체육 건강학적 관점의 효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의숙 원장님은 신라대학교 체육학부 겸임 교수이자 한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데이터와 연구로 걷기의 효과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김의숙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 걷기에 대해서 쭉 각 기관별로 발표하시고 또 대표님 발표하시고 들으면서 저희 기관은 또 어떤 역할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실 들었고 제가 오늘 맡은 게 과학으로 그러면 이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앞에 기관들에서 이미 걷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는 다 입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걷기 운동이 이만큼이나 우리한테 중요하구나. 또 그 걷기 운동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또 갈매길 걷기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오늘은 서로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얌전하게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활개를 치시니까 저도 에너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걷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걸어오셨죠? 네, 걸어서 오셨잖아요. 사실 걷기는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운동이 이전에 필수죠. 그렇죠? 저희가 사단법인 몸사랑이 하는 일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별히 청소년들의 척추 측만과 또 국민들의 척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저희가 출발을 했고 다양한 여러 대회나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부산 시민들의 건강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신체적 문제가 삶에 아주 어려움을 주는 이런 영역들에서 도움을 주고자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80대 어르신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내딸이 결혼 안 하고 좀 어렵게 사는데 80岁이 넘으신 어르신이 노동을 하셔가지고 그 막내딸을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동을 하시다 보니 근력이 약해서 잘 못 걷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걸어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부럽다.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한 발을 못 가는데 걸어다니는 고양이가 너무 부럽대요. 걷기는 그런 것이거든요. 걷기를 선고를 했더니 저기 뭐라고 돼 있죠? 사망 위험률이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15%. 야, 우리 건강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나름의 조금씩 아쉬움은 있겠지만 실제로 경제 부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쉬워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만큼은 돈이 많고 적은 거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걷기가 일상에 우리가 그냥 걷는 일반적인 이 걷기가 1000보를 걸었는데 사망 위험률을 급격히 줄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걷기에 대해서는 사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뭔가 좀 특별한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키지 않을까? 돈을 많이 지불해야 건강을 지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준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더라 라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걷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걷기는 필수인데 걷지를 않았을 때 우리 몸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특히 체대 학생들은 움직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과한 활동도 건강을 해칩니다. 지나친 활동도. 또 반면에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러니 걷지 않으면 지금 저기 보이는 근력 저하, 혈당 조절 감소, 골밀도 저하,
혈관 기능 저하, 심박수 증가, 인슐린 문제, 다양하게 생기죠.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문제들,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 정신적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걷기와 연결되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걷기 운동만 했을 뿐인데, 세 가지 영역에서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신체 기능이 향상이 되었다고 하고, 또 질병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이 증진되었다라는 보고는 너무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계속돼서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40세에서 82세 성인 몇 명이죠? 제가 지금 19,112명 대상으로 걷기 운동을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울 증상 위험이 몇 프로 낮아졌습니까? 19%. 네, 19%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주 150분, 하루 20분 정도 걷기를 했더니 우울증 위험이 몇 프로 낮아졌습니까? 네, 우울증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죠? 자살로 끌고 가는 게 우울이거든요. 네, 우리가 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게 우울이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걷기를 우리가 해주기만 해도 우리를 우울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또 영국 옥스퍼드대랑 미국 존스 홉킨스 대에서 연구를 했더니 하루에 5,000보 약 3.8km를 꾸준히 걸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지금 좀 부에서 잘 안 보이시죠? 13종의 암이 암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걷기를 하루에 7,000보를 쭉 걸었더니 암에 걸릴 위험이 몇 프로 떨어졌죠? 11%. 9,000보를 걸었더니 16%. 우리가 암 무섭잖아요. 안 걸릴까봐 다 겁나시는데 걷기를 했더니 암 발생률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암에 안 걸리려고 맛있는 거 먹고 조심하고 좋은 환경에 우리 노력 많이 하는데 걷기가 아주 직접적이라는 보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1,000보를 더 걸을 때마다 모든 원인이 숨지는 위험 평균이 몇 프로 감소한다고요? 15% 감소한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어떤 질환인지 모르지만 그것들의 위험 요소가 15%씩 감소하더라.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가 우리한테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으시면 좋습니다 라고 내놨는데 제가 여기 문제제기를 좀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이 문제제기를 계속 하고 있고 체육학 교수님들하고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히고 있는데 오늘날 근골격계 문제는 사실 체육 전공 교수님들의 책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라인을 잘못 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가이드라인 제대로 알면 걷기 운동을 할 때 훨씬 건강을 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기를 제대로 해주면 그 효과성은 극대화되겠죠. 근데 걷기를 열심히 하는데 걷기 자세가 만약에 잘못되면 효과성은 떨어질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턱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상체는 5도 정도 살짝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다리와 발은 11자로 나란하게 하라. 영도 걷기 하시죠 다들. 자세 내가 건강하려고 얼마나 이거를 열심히 연습하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자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는 자연스럽게 시름시름 걷지 말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걸어라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실제 인체 구조는 턱을 당기면 일자 형태의 목이 됩니다. 일자목은 질환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래서 턱은 당겨지는 게 아니라 C커버니까 가볍게 들려야 됩니다. 시간이 많으면 제가 호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와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알려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턱은 당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살짝 가볍게 드는 겁니다. C라는 각 자체가 당겨질 수 없죠, 그죠? 네. C각이 들려야 척추가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상체를 5도 앞으로 기운다. 5도 앞으로 기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눌러서 점점 구부러집니다. 중력을 이고 걷게 된다 이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은 11자가 아니고 15도로 벌려야 돼요. 15도를 벌린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지발가락 크기가 내 중심에서 엄지발가락 크기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리는요? 다리는 붙어야죠. 뒤꿈치는 붙이고 발가락은 살짝 벌어지. 이게 우리 인체 구조 설계거든요. 이 설계대로 여러분이 걷기 운동에 참여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게 걷기 운동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또 이 자세로 걸으면 골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네, 하지 않겠죠. 네, 그냥 당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골반을 움직이면서 걷는 것과 제가 제자리에서 걸으면 골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걷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건강한 걷기의 기본을 알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저희 밸런스 수업을 하신 정신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 좀 많이 계실 텐데, 건강한 걷기를 했을 때와 그냥 우리가 걷기를 했을 때의 차이점을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을 거거든요. 그 자세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고개는 15도 가볍게 들고, 그 다음에 가슴은 편다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어깨를 한 바퀴 가볍게 돌려서 살포시 내려주면 가슴이 열립니다. 그 다음 주먹을 가볍게 쥐고 움직이죠. 팔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때 팔을 움직일 때 팔은 앞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몸은 앞으로 가는데 팔은 어디로 가야 되죠? 뒤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로 뒤에 있는 누군가를 친다고 생각하고 걸으시면 몸은 자동 앞으로 가게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자꾸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앞으로 기울어지면 넘어질 확률이 생기겠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다리를 붙이려면 어떻게 뒤꿈치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발을 살짝 벌리고 걸을 때는 무릎이 들려야 됩니까? 안 들려야 됩니까? 들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풍선을 가볍게 무릎으로 톡톡 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실습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부산시 사업으로 걷기 운동을 쭉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노인 대상 걷기 운동도 3년간 진행했고, 장애인 대상 걷기 운동도 3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걷기 운동을 실시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저희가 이제 4년, 3년 종합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노인의 경우에는 저기 보이시는 악령이라든지 최대 호기 유속이라든지, 최대 호기 유속이라는 건 호흡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흡, 그리고 또 평형성, 그 다음에 좌우 발의 차이, 균형도가 좋아지면 차이는 어떻게 해요? 줄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정신장애인 분들과 노인분들 모두 이 부분이 다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걷기만 해줘도 폐활량이 좋아져요. 걷기만 해줘도 이 발의 균형도가 좋아져요. 걷기만 해줘도 악력이 생겨요. 악력이 힘이 생기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특히 거기에 더해서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이 함께 좋아지더라. 이건 앞에 기관들에서 이미 소개하셨죠. 부산시의 장애인 인구와 노인 인구가 꽤 많습니다. 그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아프다고 우선하는 분들이 10명 중에 8명, 9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우선하는 영역은 다 다른데, 아프다를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여러 아프다가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허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가 여기 복수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프다의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이 근골격계 질환 자체가 걷기 운동의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또 되죠. 네. 그런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반드시 걸으러 나갑니다. 안 나갑니까? 걸으러 또 나갑니다. 처음엔 이렇게 걸으러 나가다가 점점 어느 날은 걷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뿐 아니라 걷기는 그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과 전부 연결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민생활체육 참여율이 우리나라 꽤 높은데 그 중에 노인들은 그래도 참여율이 꽤 높습니다만 장애인들 참여율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대부분 참여를 안 하는데 보고를 보니까 장애인의 73.5%가 근력운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갈매길 걷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매길 걷기 운동이 주는 어떤 메리트가 분명하다면 그들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이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건강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과 노인의 걷기 운동의 신체적 효과를 연구자들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기초 체력이 향상되었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감소했다. 이 말은 비만의 문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동장애 위험이 감소하고 일상생활 기능이 향상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울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신체 기능이 되지 않으면 우울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심혈관 및 만성질환 그리고 치매 위험률을 감소시킨다 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 위험률 그리고 골절 부상률을 감소시킨다. 실제로 부산시의 노인들 중 낙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낙상으로 인해서 신체 질환은 없었는데 낙상으로 인해서 다시 질환이 생기는 이런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골다공증과 또 골밀도 이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 라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효과를 보자면 우울척도가 감소했다고 계속 재차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스트레스 감소와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는 눈에 띄게 감소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걷기에 참여하는 것이 곧 뭘 줄이는 겁니까? 네, 의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것도 단순 의료비가 조금 준다가 아니라 노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과 장애인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볼 때 이들의 건강은 곧 의료비에 엄청난 즐거운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갈매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길이 4가지로 나뉩니다. 걷기 운동이 보니까 첫 번째 평지 걷기 운동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경사로와 불규칙한 도면 걷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등산로 오르막 내리막길 걷기가 있죠. 마지막으로 자연 숲길 걷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매길은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걷기 운동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걷기 운동이 주는 효과성이 지금 여기 다 있는데 이 걷기 운동들이 갈매길 걷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 다 충족되어지면 가장 극대화된 걷기 운동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이 모두가 영원하는 것처럼 부산시에 갈매길 걷기가 더 활성화되어서 노인, 장애인, 일반인 누구든 다 참여해서
갈매길 걷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모든 면에서 건강한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마음을 지금부터 쏟아야 이 일이 점점 가까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 걷기에 주자가 되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그 걷기를 통해서 건강의 주인공이 되시면 자연홍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